5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을 1편, 2편, 3편으로 자세하게 안내한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현대 산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는 직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올바른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산업재해는 개인과 기업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은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행동 방식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생활화하고 문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활동이다.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안전의식이 높은 조직은 더 낮은 산업재해율, 높은 생산성, 그리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자의 안전은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문화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진정한 관심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1.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대 기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관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근로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화학산업 등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취한다.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웰빙, 작업 환경의 안전성,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조직 전체의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위험 요인 식별 및 예방 전략. 둘째, 개인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셋째, 비상 상황 대응 절차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투자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2 법적 의무화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명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사업주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업종과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간 48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의식 향상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작업 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 안전보건 표지, 개인보호구 사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더욱 상세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사업주는 이러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상당한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교육기록 유지도 중요한 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일시,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이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더욱 강화되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사업주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 교육의 필요성. 현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다. 매년 수많은 근로자들이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 등 위험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된다. 통계에 따르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평균 40% 이상 감소했다. 이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적절한 보호장비 사용법을 숙지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조직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시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중요한 투자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치료비, 보상금과 간접적인 비용 생산성 저하, 인력 대체를 고려하면 예방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안전교육은 기업의 잠재적 손실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도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필수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대 기업 환경에서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조직 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도전 과제다.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전체 조직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존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이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직 매너지먼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성희롱의 본질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며 업무 성과와 조직 내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다.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성희롱의 개념, 유형, 그리고 그 심각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 보호 절차, 그리고 조직 차원의 대응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핵심은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에 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사례 분석, 토론, 역할극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 직급,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실시간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교육 후 실제 조직 문화의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적 의무를 넘어 조직의 윤리적 책임이자 인권 존중의 실천이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는 결국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행복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2.1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현대 조직 문화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건강성과 직원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성희롱의 본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육체적 성희롱으로 신체를 불필요하게 접촉하거나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성희롱이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포옹,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제스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언어적 성희롱은 성적 내용의 발언, 성적 농담, 음란한 표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접적인 성적 발언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언어, 성적 암시, 성적 평가 등을 포함한다. 특히 업무 환경에서 이러한 언어적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시각적 성희롱은 성적인 내용의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성적 의미를 담은 시각 자료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업무 공간에서 성적 내용의 포스터나 그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는 피해자의 업무 성과와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조직은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건강하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다. 2.2 법적 의무화 규정.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된 법적 의무화 규정은 현대 직장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예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교육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더욱 상세한 규정을 제시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성희롱의 정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심각한 법적 한석 왼서즈를 겪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흡한 조치를 취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규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구사항을 넘어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조직 내 상호 존중과 평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기업은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는 매년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조직 문화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다. 2.3 예방 교육의 효과. 성희롱 예방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조직의 근본적인 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교육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도구로 작용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육의 직접적인 효과는 무엇보다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데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단순히 문제적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은 성희롱에 대한 조직의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명확히 전달한다. 구성원들은 성희롱이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않겠다는 조직의 강력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이는 잠재적인 성희롱 행위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제약을 만들어내고,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조직 환경을 보장한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성희롱의 다양한 형태와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적 이해는 조직 문화를 보다 섬세하고 포용적으로 만들며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낸다. 교육의 장기적 효과는 더욱 중요하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은 조직의 문화적 DNA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새로운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성평등하고 존중받는 조직 문화가 자연스럽게 내재화된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적 의무를 넘어 조직의 문화적 혁신을 이끄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다. 조직은 이러한 교육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말고 진정한 문화 변화의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기업과 조직들은 매일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선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철저한 인식과 실천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잠재적인 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평판을 보호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법적 피해를 입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부터 시작해 개인정보 유형, 보호 방법, 법적 규제, 실제 사례 연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뤄야 한다.
또한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방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트렌드와 보호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핵심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다. 기술적 보안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보안 요소이기 때문이다.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식 접근이 아닌 상호작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사례 중심 학습, 모의 훈련, 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 의지를 확보할 수 있다.